옛날에 아주 착한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재산이 줄기는커녕 점점 더 불어나기만 했죠. 부자는 이 모든 게 그의 곁에서 일을 돕는 노예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노예는 무척 부지런한 데다 거짓말이라곤 눈꽃만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부자는 자신의 돈주머니를 통째로 맡길 만큼 노예를 믿었고, 노예도 부자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부자는 노예를 보며 생각하곤 했죠. 나를 위해 진심으로 애써주니 정말 고맙지 뭐야. 언젠가 꼭 보답을 해주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착한 부자는 노예를 항구로 불렀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어서 정말 고맙네. 이제 자네는 노예가 아닐세. 저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나. 부자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에는 값비싼 물건을 가득 실은 커다란 배가 있었어요. 노예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주인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노예는 부푼 희망을 안고 바다로 배를 몰고 나아갔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 큰 폭풍우를 만나고 말았답니다. 노예는 배를 지키려 있는 힘을 다했지만 결국 배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어요. 배에 실려있던 값비싼 물건들도 모두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죠. 노예는 간신히 목숨을 구해 가까운 섬으로 헤엄쳐 갔어요. 주인에게 받은 것을 모두 잃고 겨우 살아남은 노예는 바다를 바라보며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마냥 그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주인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모두 잃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숨을 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주인님에게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도 했는데 이까짓 일로 울고 있을 수만은 없어. 노예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폭풍을 헤치고 오느라고 옷은 갈갈이 지켜 벌거숭인 데다가 며칠 동안 끼니를 걸러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어요. 하지만 노예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힘겹게 언덕을 올라갔을 때였어요.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저 아래에 아주 크고 화려한 도시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곳에 저렇게 큰 도시가 있었다니. 노예는 놀라고 반가운 마음에 언덕을 한달음에 뛰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막 도시에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드디어 임금님이 오셨다.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노예는 놀라기도 하고 벌거숭이 차림이 부끄럽기도 해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환호하며 그를 아주 호화롭고 아름다운 궁전으로 데려갔답니다. 노예는 어리둥절하기만 했죠. 그들은 곧 노예를 향료로 씻기고 황금으로 장식된 멋진 옷을 입히더니 왕자에 앉혔어요. 노예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임금님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노예였고 지금은 폭풍의 모든 것을 잃은 벌거숭이 거지인걸요. 애써 설명을 했지만 사람들은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더니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온갖 진수성찬을 내왔어요. 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걸. 하지만 난 임금이 아니잖아. 할 수 없지. 우선 먹고 나서 나중에 사과를 하도록 하자.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노예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어요. 허기도 가시고 배가 불룩해지자 노예는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시종에게 넌지시 물었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제게 임금님 대접을 하는 거죠? 시종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임금님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될 수 있죠. 우리는 늘 살아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주기를 기다린답니다. 마침 이렇게 오셨으니 이제부터 이 나라의 임금님이 되신 겁니다. 그제야 노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종이 안 됐다는 듯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1년이 지나면 임금님은 궁전에서 쫓겨나 이곳에 처음 왔던 벌거숭이 모습 그대로 죽음의 섬으로 보내질 겁니다.
그곳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삭막한 곳이죠. 임금님이 된 노예는 깜짝 놀랐어요. 아,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늘 짝을 이루온다더니 이렇게 임금이 되어 행복하게 사나 보다 했는데 1년 후에는 죽음의 섬으로 쫓겨나야 한다고? 하지만 임금님이 된 노예는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여기까지 오길 잘했어.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의 임금이 될 수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노예는 다음날 아침 일찍 1년 후에 보내질 죽음의 섬에 가보았어요. 그 섬은 정말 꽃도 나무도 하나 없이 모래바람만 부는 황무지였어요. 아, 정말 황폐한 곳인걸. 이렇게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땅이 있다니. 여기로 쫓겨나면 난 굶어 죽고 말 거야. 임금님이 된 노예는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1년 후에 이곳에 혼자 남겨질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는 곧바로 황무지를 일구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궁전 생활을 뒤로한 채 매일매일 섬을 찾아갔어요. 곡식을 심기 위해 땅을 갈아 고랑을 만들고 개울을 찾아내서 밭에 물을 댈 수 있도록 물길도 새로 냈어요. 밭에는 씨앗을 뿌리고 언덕에는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작은 집도 짓고 마당에는 예쁜 꽃도 심었죠.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날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았고 폭우가 세차게 내리치는 날에는 비를 흠뻑 맞으며 곡식들이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살폈어요. 과일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고 벌레도 잡아주었죠. 그리고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사람들은 이제까지 임금님으로 받들던 노예를 왕자에서 끌어내려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이 벌거벗긴 채로 죽음의 섬으로 쫓아냈어요. 벌거숭이 노예가 슬퍼했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조금 쓸쓸하긴 하지만 괜찮아. 지난 1년 동안 오늘을 열심히 준비해왔으니까. 섬에 도착해보니 과일나무엔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노예는 사과 하나를 뚝 따서 와사삭 베어 먹었어요. 달콤한 과일즙이 입안에 흘러들어 시원하게 목을 적셔주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집마당은 아름다운 빨강, 노랑, 주황, 보라색 꽃들이 활짝 피어나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밭에는 토마토랑 당근, 순무, 배추가 한창 자라고 있었고 논에는 잘 여문 곡식들이 무거운 고개를 숙인 채 시원한 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 이제 이 섬은 더 이상 죽음의 섬이 아니었어요. 아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니까요. 처음엔 조금 외로웠지만 얼마 후엔 친구들도 생겼어요. 새들도 하나둘 날아오더니 곧 온갖 동물들이 찾아왔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벌거숭이 노예보다 먼저 죽음의 섬으로 추방되었던 사람들이 동물 속에 숨어 살다가 아름다운 꽃향기에 이끌려 찾아온 것이었죠. 벌거숭이 노예는 동물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한 상인이 물건을 사러 큰 도시에 갔어요. 가격도 알아볼 겸 시장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상인은 며칠만 기다리면 큰 배들이 물건을 잔뜩 싣고 와서 물건값이 뚝 떨어질 거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물건을 사는 것보다 며칠 기다렸다 값이 떨어졌을 때 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상인은 며칠 더 도시에 머물며 물건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물건을 사려고 가져온 큰 돈을 여간에 그냥 두자니 여간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상인은 잠시 궁리한 끝에 꾀를 하나 냈어요. 그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돈을 몰래 묻어두는 거야. 상인은 은하 500개가 든 주머니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가 안전한 장소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오가지 않는 한적한 곳을 찾아냈어요. 상인은 혹시 보는 사람이 없나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핀 후에 땅을 파고 돈주머니를 묻었어요. 흙을 덮은 뒤 마지막으로 발로 탁탁 밟고 나자 그제야 안심이 되었죠. 아,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걸.
이렇게 해놓으면 도둑맞을 일도 없을 거야. 오늘 밤은 편안히 잘 수 있겠어. 상인은 뿌듯한 마음으로 여관으로 돌아와서는 저녁을 맛있게 먹고 맘 편히 푹 잤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상인은 돈주머니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어졌죠. 그래서 한달음에 돈주머니를 묻어둔 곳으로 달려가 땅을 파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죠? 돈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자리가 아니었나? 자리를 잘못 찾은 거라고 생각한 상인은 다시 여기저기를 파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돈주머니는 나오지 않았어요. 10군데도 넘게 땅을 판 상인의 이마엔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혔답니다. 하지만 상인은 땀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세상에, 내 돈주머니가 사라지다니.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준비한 내 돈인데 도대체 돈주머니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분명 주위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상인은 다시 한번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어요. 그러다가 저만치 떨어진 곳에 있는 집 한 채를 발견했어요. 상인은 왠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 찬찬히 살펴보니 그 집 벽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니. 옳거니 이 집에서 누군가 여기로 난 구멍으로 내가 어제 땅에 돈주머니를 묻는 걸 본 거야. 그리고는 내가 돌아가자 돈주머니를 훔쳤던 게 틀림없어. 상인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가 멱살을 잡고 돈주머니를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게 뻔했죠. 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내놓게 만들어야 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상인은 점잖게 그 집 대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주인, 계십니까? 잠시 후 집 안에서 한 남자가 나오더니 문을 열었어요. 남자는 상인을 보더니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은 상인의 추측대로 바로 그 남자가 집 안에서 몰래 지켜보다가 돈주머니를 훔쳐간 것이었거든요. 남자는 상인을 알아보았지만 허기짐을 몇 번 하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말했어요. 제가 이 집 주인인데 무슨 일입니까? 상인도 모른 척하며 집주인에게 말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온 장사꾼입니다. 이런 큰 도시에 살고 계시니 아는 것도 많고 지혜로운 분일 거라 생각되어 도움을 받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혹시 상인이 돈주머니에 대해서 묻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지만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어요. 글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죠. 상인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저는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면 물건값이 떨어진다고 하기에 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헌데 그때까지 돈주머니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걱정이 되어서요. 집을 나설 때 돈주머니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작은 주머니에는 은하 500개를, 큰 주머니에는 은하 800개를 넣어두었죠. 그런데 며칠 동안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해서 어제 은하 500개가 든 작은 주머니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두었거든요. 그런데 은하 800개가 든 큰 주머니는 상인이 잠시 말하기를 주저하자 집주인이 못 참겠다는 듯 불쑥 끼어들었어요. 은하 800개가 든 돈주머니가 어쨌다는 겁니까? 은하 800개가 든 돈주머니도 땅에 같이 묻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주인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집주인은 잠시 생각했어요. 흠, 잘하면 은하 800개가 든 돈주머니도 내 것이 될 수 있겠는걸? 그래서 얼른 대답했어요. 나라면 아무도 믿지 않겠습니다. 나 같으면 작은 돈주머니를 묻어둔 곳에 큰 돈주머니도 함께 묻어두겠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얼른
여관으로 가서 나머지 돈주머니를 가져다가 묻어둬야겠어요.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인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여관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어요. 상인이 돌아가자마자 집주인은 벽장 속에 숨겨두었던 은하 500개가 든 돈주머니를 꺼내왔어요. 얼른 이 돈주머니를 도로 가져다 놓아야겠어. 그래야 저 시골 손놈이 의심하지 않고 은하 800개가 든 돈주머니도 마저 묻을 테니까 말이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녀석이 돌아가면 얼른 가서 큰 돈주머니와 작은 돈주머니를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하, 난 역시 머리가 좋단 말이야. 욕심 많은 집주인은 돈주머니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묻었어요. 그때까지 상인은 뭘 하고 있었냐고요? 그야 몰래 숨어서 욕심 많은 집주인이 땅에 돈주머니 묻는 걸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자리를 뜨자마자 얼른 가서 무사히 돈주머니를 찾아 싱글벙글 웃으며 돌아갔답니다. 돈주머니를 훔쳤던 욕심 많은 집주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요. 은하 500개를 고스란히 돌려준 게 배가 아파 그 후로 오랫동안 배탈을 앓지 않았을까요?